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육부가요,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건 뭐 아무리 봐도 결국 국정교과서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이런 해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교육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과거에 편수실이 있어서 1차적으로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었다. 교육부 내에 편수 전담 조직을 두겠다. 한국사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편수라 하면요, 책을 편집해서 수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편수가요. 자, 교육부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니까 교과서 검증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일 뿐 국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간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간 교과서 제작 업체들,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내놓으면 그걸 이제 학교가 개중 하나를 고르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근데 국정체제로 간다면 국가에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 정권이 박근혜 정권 아니겠습니까? 정권 차원에서 불행했던 역사를 만들어냈던 가해자들을 미화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오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체제로 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역사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지금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서남수 장관이 교육부 안에 편수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서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연세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검인정 과정 자체를 직할로 장악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누가 보더라도 국정체제로 가겠다는 의미다 라면서 북한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1970년대로 역사를 돌리는데 교육수장이 앞장서서 칼춤을 추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 유기용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도입을 위해 그야말로 애를 쓰고 또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력을 기울였던 서남수 장관이 이런 제안을 할 자격이 있느냐.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는 태스크포스 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편수국이라는 조직이 이제 교육부 안에 있었습니다. 1948년 문교부가 탄생하면서 함께 생겼는데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잠시 항모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편수국을 부활해서 1978년까지 지속했습니다. 유신 시대는 역사 기술을 통제한 이 국정체제의 전성기로 꼽히는데요. 11개 종류의 역사 교과서를 모두 국정으로 바꾼 것이 바로 1973년이었습니다. 네, 유신 직후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그 교과서 내용이 역사와 얼마나 유리됐는지는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조선일보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좌편향이라고 이 못을 박고 낙인을 박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를 그 고등학교 90%가 선택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올 3월에 새 학기에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전국 1714개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선택한 교과서는 미래엔 출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총 8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금성출판, 두산동화 등 좌편향적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5개 종류의 교과서 채택률이 89.7%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집필한 첫 검정 한국사 교과서인 교학서를 채택한 고등학교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전교조 등의 단체가 조직적인 항의 전화, 시위 이걸 벌이는 바람에 결국 각 학교가 줄줄이 교학사 교과서 선택을 취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전교조가 그렇게 위력 있는 단체였나요? 혹시 이념 편향 때문이 아니라 저질 교과서 때문에 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그게 말이에요. 예. 좌편향 서술이 포함된 이른바 예.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들을 쭉 서술해놨잖아요. 예. 기술해놨는데 미래엔, 비상교육, 네. 천재교육, 금성출판, 두산동화. 이 두산동화 두산그룹 아니에요? 그렇죠. 네. 두산이 이제는 좌파로 몰리는 세상이군요. 그러게요. 막 정신없이 쏴댄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 폐지, 아니 국정교과서로 바뀌는 것, 그리고 편수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것. 이게 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뭐 불심 검문, 또 새마을운동, 또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네. 무슨 몇 개년 계획 이런 거요. 거기다가 국정교과서, 또 편수 조직까지. 이게 다 아버지의 치적들 아닙니까? 예.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아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교학사만 아니면 다 좌파 교과서인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디스카운트 안 하면 다 종북인가요? 자, 보수 대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에 발기인 대회를 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1,300만 원어치 밥을 먹었는데 이 가운데 이 보수 대연합이 1,000만 원만 내고 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가 식당에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변희재 씨가 이게 뭐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이 식당에 반발을 사서 그래서 결국 이게 한겨레에 보도가 됐는데요. 자, 변희재 씨가 트위터에다가 식당에 오늘 300만 원 입금시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올린 건데요. 한겨레 기자가 전화를 한 모양이죠. 변희재 씨는 입금하기로 했다. 입금을 먼저 하고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일개 식당과 전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자,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은 어제 식당의 회장이란 인물은 친노 종북 편향의 평론가 정관용 씨와 함께 어울리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식당 회장이 누구하고 친했느냐. 참나, 이거. 자, 이에 대해서 식당 주인의 아들인 고모 씨는 식당 공식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반박했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오로지 음식 장사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종북 식당이라고 하니 너무나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깃값을 치르지 않은 보수 대연합에 대해서 자유육식연맹이라는 페이스북 단체는 세상엔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 많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니, 먹고 왜 안 내요? 서비스가 불량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300만 원어치나 깎으라. 이거는 횡포죠. 그리고 종북 식당에 왜 갑니까? 누가 거기 가서 먹으래요? 쥐들이 가놓고 그래. 그것도 문제지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예. 보수 대연합. 예. 이게 시민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여하튼 뭔가 명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밥을 왜 사줘요? 그러니까. 아니, 600명이나 모이는 밥값을 낼 정도의 단체. 네. 글쎄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낸 건가요? 밥값을? 글쎄 말입니다. 왜 그게 좀 궁금해지고요. 변희재 씨가 왜 자기가 300만 원을 내나요? 이건 또. 이 단체가 내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변희재 씨가, 식당에 오늘 300만 원 입금시킵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니까. 네. 개인적으로 내시는 것 같은데, 대표 자격으로 내든가. 하여튼, 참석하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게 아니라면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참석자들이 돈을 모았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런 내용이 기사에는 없네요. 네. 그리고 종북 편향의 평론가? 아니, 정관용 씨가 언제 종북을 했나요? 이 종북말 함부로 쓰면은 이거 법원에서 철퇴를 맞습니다. 그런데 정관용 씨를 종북이라고 도대체 근거가 뭔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식당의 회장과 정관용 씨가 친한 건 또 어떻게 알았죠? 친하면 종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종북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1,300만 원어치나 팔아준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종북 자금된 건가요? 예. 아니, 왜 종북 식당에 가서 왜 먹어요? 참. 그런데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셨겠지만, 예. 이 변 씨가요, 예. 이미 수차례 이 해당 식당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진까지 올려서. 예.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시켜보면은 종북 식당 홍보를 해준 셈이죠. 그 사실을 미리 몰랐다면 꼼꼼한 변 씨가 그걸 왜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변 씨를요, 종북이라고 규정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은 입금을 했겠죠. 그런데 어제 오후 6시에 입금이 안 됐다.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입금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식당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워치하고 예. 이 낭만창고라는 고기 식당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도 해주고 했겠죠.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종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종북하고 한 건물에 있네요, 보니까. 아주 비싼 건물입니다. 이 예. 건물이 한서 리버파크라고 오. 한강에 접해 있는 여의도. 어이고. 예, 아주 비싼 건물에서 미디어워치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고 계시군요. 네. 조선일보 이면을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투자 확대를 설득했는데요. 이 통상임금 때문에 철수설이 돌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GM입니다. GM 회장은 작년 5월에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도와줄 수 있다면 한국을 수출기지로 활발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즉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얼마 전에 통상임금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경제신문들은 사용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GM이 한국을 안 떠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 통상임금, 이 판결, 이게 사용자 측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증은 아닐까요? 그건 맞죠. 예. 그건 반증이 아니라 예. 그 대법원 판결은 재벌 대기업들에게 예. 매우 유리한 판결입니다. 그렇죠. 이미 지난 것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이미 벗어났고요. 예.
향후에 벌어지는 일들도 그 통상임금을 만약에 지급하지 않잖아, 기준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나중을 기점으로 하면 지금으로부터는 미래 일이어서 그 대법원 판결에 귀속이 될 것 같지만 미래에 벌어지는 그 갈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그것도 이미 과거가 됩니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어요. 경영난을 빙자해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길이 또 열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간 그 통상임금 문제가 이제는 기업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고요. 이 GM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붙잡은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참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조선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사실과 맥락을 떠나서 그래 보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 많은 수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GM이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요. 네. 이 통상임금 이른바 이제 민원을 받아들여서 그게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한 거거든요. 방금 우리 변희재 씨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글이 있었네요. 한서빌딩의 낭만 창고는 돼지고기 전문입니다. 제가 홍보하는 이유는 이 식당을 제가 잘 이용하는데 손님이 없어 사라질까봐 그렇습니다. 맛있다고 추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지금 소개해 주신 게 변희재 씨가 올린 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게시판에 우리 한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붕괴론에 빠진 정부. 이런 제목의 박스 기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부터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기회비용 때문에 통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사실 현재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할 의지나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통일에 대비하자고 강조하는 정부 여당. 결국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급변 사태 등을 포함해 북한 정세를 협의하는 한미 간의 협의 채널을 만들고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여기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곧 북한이 남한 정보를 흡수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한 생각이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한 북한 전문가는 감이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곧 내 입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운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난 6일에 전남 영광군 한빛 원전 5호기 냉각수 방수로 해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오늘 신면에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두 분의 노동자의 신분을 보니까 말이죠.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그리고, 한전 KPS 잠수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위험한 외주화로 인해서 이분들이, 말하자면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비극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또 하나의 비극은 바로 한빛 원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사고 직후에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있다는 거지요. 한빛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 KPS에다가 책임을 전가했고 한전 KPS는 이 하청업체 직원 문모 씨 돌아가신 분이죠. 이 문모 씨의 개인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비정규직 안전은 무방비에 거의 해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작년에 여수 산단 대림산업공장 참사와 판박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자,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100일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1면과 2면에 걸쳐서 이 공사 저지 6개월 동안에 주민들의 우울, 불안 증세가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밀양시 4개면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담겨 있습니다. 자,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주민들이 조사 대상 317명 가운데 34명이었고요. 10.7%나 됐습니다. 자, 이들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자살을 떠올리는 걸 넘어서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나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는 응답이 91명, 28.7%가 또 있어요. 이걸 합치면은 10명 가운데 4명꼴로 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를 보면은 주민 가운데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87.3%였고요. 불안 증상을 보인 사람은 81.7%였습니다. 한 주민은 자려고 누우면 눈앞에 경찰이 바글바글한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이게 행복을 주진 못할 망정 불안을 줘서는 안 되죠. 게다가 또 국민 행복 시대를 표방한 정권이란 말입니다. 이런데 밀양 주민들 상당수는 자살하고 싶다. 기회만 되면은 자살하겠다. 10명 가운데 1명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 이게 국민 행복 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네, 이 밀양 소식은 오늘 초대석 시간에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경찰청이 총경급 간부 23명의 경무관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승진자 중에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그리고 철도노조 강제 진입작전, 전대미문의 경찰 망신 사건 아닙니까? 그 강제 진입 사건 작전 책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RO, 이른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그 RO 자금책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송모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니까요, 국정원 수사관이 아픈 아들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겁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송모 씨 아들. 이 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행위이지요. 자, 이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데 말이야,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픈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 꼭 육체적 고통을 가해야만 고문입니까? 피의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진술하게끔 유도하는 것, 이건 역시 심리적 고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국정원 직원이 성남시장 외에 민간인도 사찰했다는 정황이 한겨레에 포착됐습니다.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낸 경위서를 보면은 사회적 기업 대표를 뒷조사하고 임원 주주들의 명단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한국일보에 오늘 서화수 칼럼 실렸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부 부처나 장관들 틀린 숫자, 틀린 내용을 들이대면서 일방적으로 믿으라 이러고 있는데,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상식을 공유하는가. 읽어볼 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11년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즉 후소사의 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2001년 처음 등장한 후소사의 외국 역사교과서 채택률을 0.03%에 그치게 했고, 일본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교원 노조 등 260여 단체가 역사를 은폐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위험한 교과서를 결코 어린이들에게 건네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이 제대로 되려면 역사 교과서를 통해 반성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는 호소가 침묵하는 다수의 일본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후소사 교과서를 지지하고 채택되도록 압박을 가했던 일본 우익들은,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잘했다라고 말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우익들은 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뭐라고 했을까요? 마침 그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를 맹비난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내용이 똑같아 그대로 인용해봅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할 학교의 의사결정에 자신들이 가진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적 압력을 가해 결정을 체르토로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검정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교과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의 등장에 대해 이 교과서가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이지매를 가하고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특정 세력의 반민주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목표로 타도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반지성적 행태입니다.